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 영상은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저는 이 SEC가 이제 권도영 이제 테라폼 랩스를 기소를 하면서 요 내용으로 좀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크립토 시장의 변화의 순간이고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그런 순간인데,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한쪽으로 편향된 왜곡된 정보를 드리기 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최대한 좀 다각도로 최대한 입체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어, 오늘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현재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툴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일단은 오늘 전체 이야기는 이 SEC가 이 테라폼 랩스 그리고 권도영을 기소한 요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거고, 이 내용을 이 상황을 그 권도영이 현재 바라보는 시점, 그리고 또 SEC가 바라보는 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나 클래식,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권도영 그리고 테라폼 랩스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한번 바라보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권도영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권도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무슨 얘기냐, 뭐 권도영 편드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권도영이었으면은 좀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보다 더 사회적인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어, 권도영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그렇게 뭐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사회적인 경험도 많이 좀 없었던 상황에서 테라폼 랩스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통해서 매우 성공적인 글로벌리 정말 성공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또 많은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암호화폐 쪽 기술력이라는 게 기존에 없었던 거예요. 기존에 없었던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에 봉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어, 기존에 어떤 선례가 있었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이들 앞에 이렇게 뭐 회사를 운영했던 그런 좋은 방식들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해결해야 될 부분을 정말 기술력으로 다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권도영이 임기응변으로 이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죠. 그리고 그런 임기응변을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이제 내부 사정을 잘 모르던 그런 투자자들은 와, 천재다, 어떻게 그렇게 풀어내느냐, 뭐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 당시에. 권도영 보고 뭐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많았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 크립토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그 시장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그 정도의 융통성은 얼마든지 허용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죄책감도 없었을 거고, 큰 어떤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뭐 차이 코퍼레이션이나 뭐 쿠팡이랑 뭐 이렇게 계좌 만들고 거래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기술적으로 다 구현을 하려면 너무 어려웠겠지만은, 그거를 그냥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해서 어떤 뭐 모업처럼 이렇게 모델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상당히 그냥 아이디어로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술적으로 그리고 그 보안까지 다 완료가 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너무 어려웠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권도영이 이제 즉흥적인 그런 임기응변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감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텐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어쨌든 모래 위에 세운 성들이니까
좀 이렇게 좀 쉽게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들이다 보니까 쉽게 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사법기관들은 이제 자기를 수사를 권도용을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고 또 그 당시에 또 이제 정치가 막 정치적으로도 많이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우리나라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아, 정치적으로 나를 이제 이용을 하는구나.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나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의 어떤 민심을 잠재울 만한 그런 희생양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피해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거고, 어, 도망가가지고 이제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성공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만든 거를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 것이고, 또 정부는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고 있으니 도망가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현재까지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이 상당히 뭐 여러 번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프레임으로는 SEC의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한번 바라보려고요. SEC는 일단 미국에 있는 증권거래위원회예요. 이 미국 기관입니다. 다들 사실 아시죠? 저도 제가 네, 하여튼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여기가 어쨌든 뭐 대통령 직속의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 기관이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위원이 몇 명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은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들이 하는 일은 미국 내에서 주가 조작이나 불법 거래 이런 거를 적발을 하고 그리고 상장 기업 그러니까 주식 회사들이죠. 주식 회사들이 이제 공시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는지 그런 거를 감독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아무튼 이네들의 대외적인 명분은 미국 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의 현재 이들이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현재 그 크립토 시장을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인 주식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정한 규칙 아래 규칙 하에서 이제 거래를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목적이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목적이 말 그대로 그냥 크립토 시장을 주식 시장으로 가져온다. 그리고 현재 이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정말 막대합니다. 이들은 하여튼 권한이 정말 막대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방식이 때로는 엄청 무자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매우 편파적이기까지 합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거는 이들이 하는 일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일이고 또 정의를 지켜내는 그런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거칠 것이 없어요. 정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양심의 일말에 거슬릴 게 없는 거예요. 이들 스스로를 판단하기에는. 아무튼 이 SEC는 권도영이랑 테라폼랩스를 기소를 했고 그 죄목들과 또 이제 문제 삼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이들의 판단대로 아마 법원이 판결을 내려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지금 이 권도영이나 테라폼랩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변호사를 뭐 어떻게 고용을 해가지고 할 수도 없고 변론을 못 해요. 말 그대로 골키퍼 없는 골대에다가 강슛을 때린 거죠. 권도영은 앞으로 정말 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SEC가 이런 어떤 기소를 한 내용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될 거고 그 판단을 시작으로 크립토 시장의 그런 위험성, 봐봐라 이 루나 사태 이런 거 보니까 크립토 시장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이 판결의 어떤 판례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크립토를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들을 자신들의 그런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아마 취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려고 벌써 정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판이 이미 짜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네들이 지금 판을 짜놓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크립토 시장에서도 이들의 테두리에, 이들이 어떤 이들이 공격하고 있는 그런 크립토 시장에서도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제외되는 대상이 바로 비트코인이랑 뭐 다른 코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들이 아주 관심 있어 하고 유익 있게 보고 있는 루나 클래식이죠. 비트코인이랑 루나 클래식 현재 어떤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암호화폐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정체성이죠. 정체성. 탈중앙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건데, 사실 이렇게 탈중앙화된 코인이 많지가 않죠. 그렇게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된 코인들은 결국에는 이 코인으로 이 크립토 시장에서 여전히 살아남게 될 건데, 그런 코인이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비트코인,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루나 클래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해봐야 된다. 비트코인이라면은 뭐 지금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거예요. SEC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점점 더 비트코인은 더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뭐 더 쉽게 얘기하자면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물론 뭐 등락폭은 있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더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루나 클래식 분명히 더 좋은 포지션을 차지를 하게 될 겁니다. 어, 사람들은 루나 클래식 하면은 작년 그 5월, 6월 디패깅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권도영이랑 테라폼랩스로부터 버려지는 그런 불운의 코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가 이제 생겨났고, 그 커뮤니티가 더욱더 단단하게 결속이 되었죠. 그리고 이 루나 클래식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개발자들을 찾을 수가 있었고, 또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더 또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디파이 코인으로 지금 현재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진짜 이런 코인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코인을, 지금 루나 클래식 같은 코인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튼 지금 이런 루나 클래식이 탄생을 하게 된 건데, 이거는 앞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루나 클래식이나 비트코인의 어떤 성장을 뭐 누군가가 일부러 막는다,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 어떤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걸 막아낼 수 있다.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뭐 비트코인 불법 소지죄, 뭐 루나 클래식 불법 거래죄,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그리고 루나 클래식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